효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승경이고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소덕왕후이다. 크게 사면하였다. 3월 사정부의 승과 좌우 의방부의 승을 바꾸어 모두 좌라하였다. 이찬 정종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의충을 중시로 삼았다. 여름 5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9월에 유성이 태미에 들어갔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에 갔던 사찬 포질이 돌아왔다. 1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2년 봄 2월에 당나라 현종이 성덕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좌찬 선대부 형숙을 홍려 소경으로 삼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하게 하였으며 전왕에게 태자 태보를 추징하였다. 또 새로 왕위를 이은 임금을 계부의 동삼사 신라 왕으로 책봉하였다. 형숙이 당나라에서 떠날 즈음에 황제가 시의 서문을 짓고 태자 이하 백관들이 모두 시를 지어 전송하였다. 황제가 형숙에게 말하기를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일컬어지고 잠옷 글을 잘 알아 중국과 비슷함이 있다. 그대는 학문이 도타운 선비인 까닭에 증표를 주어 보내는 것이니 마땅히 경전의 뜻을 잘 펼쳐서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유교가 성함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 또 나라 사람들은 바둑을 잘 두었으므로 조칙으로 솔부병 조참군 양계응을 부사로 삼았는데 나라의 바둑 고수는 모두 그 밑에서 나왔다. 이에 왕은 형숙 등에게 금으로 된 보물과 약물을 후하게 주었다.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칙으로 왕비 박씨를 책봉하였다. 3월에 김원현을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여름 4월에 당나라의 사신 형숙이 노자의 도덕경 등의 서책을 왕에게 바쳤다.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고 소부리군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였다. 3년 봄 정월에 왕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당을 참배하였다. 중시 의충이 죽었으므로 이찬 신충을 중시로 삼았다. 선천궁이 완성되었다. 왕이 형숙에게 황금 30냥, 배 50필, 인삼 100근을 주었다. 2월에 왕의 아우 헌영을 파진찬으로 삼았다. 3월에 이찬 순원의 딸 해명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여름 5월에 파진찬 헌영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가을 9월에 완산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여우가 월성의 궁 안에서 울었는데 개가 그것을 물어 죽였다. 4년 봄 3월에 당나라가 사신을 보내 부인 김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여름 5월에 진성이 헌원 대성을 범하였다. 가을 7월에 붉은빛 옷을 입은 어떤 여자가 예교 아래에서 나와 조정의 정치를 비방하다가 효신공의 대문을 지나 호련히 사라졌다. 8월에 파진찬 영종이 반역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영종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왕이 그를 몹시 사랑하여 총애가 날로 더하자 왕비가 이를 질투하여 집안 사람들과 모의하여 그녀를 죽였다. 영종은 왕비의 친족들을 원망하였는데 이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5년 여름 4월에 대신 정종과 사인에게 명령하여 쇠뇌를 쏘는 병사를 사열하도록 하였다. 6년 봄 2월에 동북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천둥 치는 것과 같았다. 여름 5월에 유성이 3대를 범하였다. 왕이 죽어 시호를 효성이라 하였다. 유언을 따라 너를 법유사 남쪽에서 태우고 뼈는 동해에 뿌렸다. 경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헌영이고 효성왕의 친동생이다. 효성왕에게 아들이 없어 헌영을 태자로 삼았고 이 때문에 왕위를 이룰 수 있었다. 왕비는 이찬 순정의 딸이다. 원년 겨울 10월에 일본국의 사신이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2년 봄 3월에 주력궁 집의 소가
한 번에 송아지 3마리를 낳았다. 당나라 현종이 찬선대부 위호를 보내와 조문하고 제사하였다. 이어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전 임금의 관작을 잇게 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죽은 계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 신라왕 김승경의 아우 헌영에게 조칙을 내린다. 대대로 어진 덕을 품고 상례에 마음을 써서 큰 현인의 풍교와 조리가 더욱 밝아졌고 중국 제도와 의관도 끊임없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바다를 내달아 보물을 실어 사신을 보냈고 구름을 벗삼아 조정에 통하였으며 대대로 사심없는 신하가 되어 여러 번 충성스러운 절의를 나타내었다. 지난날 왕의 형이 나라를 계승했으나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아우가 받아 그 뒤를 이었으니 생각하건대 떳떳한 법도로 여겨진다. 이에 빈객의 예절로 우대하여 책명하니 마땅히 옛 왕업을 지켜 번국 왕의 이름을 계승하라. 또 특별한 예우를 더하여 중국의 관호를 주니 형의 관작인 신라왕, 계부의 동삼사, 사지절, 대도독 계림 주제군사 겸 지절 영해군사를 이어받으라고 하였다. 아울러 황제가 직접 풀이한 효경 한 부를 주었다. 여름 4월에 서불한 김희충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2월에 왕의 아우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당나라 황제가 왕의 아우에게 좌청 도솔부 원해장사의 벼슬을 주고 녹색 도포와 은으로 장식한 띠를 주어 돌려보냈다. 3년 봄 정월에 이찬 유정을 중시로 삼았다. 윤 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여름 4월에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말을 바쳤다. 겨울에 요사스러운 별이 하늘 가운데에 나타났는데 크기가 5말들이 그릇만 하였다. 열흘 만에 없어졌다. 4년 봄 정월에 이찬 김사인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서울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달걀만 하였다. 5월에 가물었다. 중시 유정이 물러났으므로 이찬 대정을 중시로 삼았다. 가을 7월에 동궁을 수리하였다. 또 사정부, 소년감전, 예궁전을 설치하였다. 5년 봄 2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여름 4월에 크게 죄수들을 사면하고 백성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50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6년 봄 정월에 중시를 시중으로 고쳤다. 국학의 여러 학업 과정에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3월에 진평왕릉에 벼락이 떨어졌다. 가을에 가뭄이 들었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았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 전염병이 번졌으므로 사자를 10개 방면으로 보내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위로하였다. 7년 봄 정월에 천구가 땅으로 떨어졌다. 가을 8월에 태우가 영명신궁으로 옮겨 거처하였다. 처음으로 정찰 1인을 두어 관리들의 잘못을 고하여 바로잡게 하였다. 아찬 정절 등을 보내 북쪽 변경을 점검하여 살피게 하고 처음으로 대곡성 등 14개의 군과 현을 두었다. 8년 봄 2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3월에 천문박사 1인과 누각박사 6인을 두었다. 9년 봄 정월에 시중 대정이 면직되고 이찬 조량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어룡성에 봉어 2인을 두었다. 11년 봄 3월에 급찬 원신과 용방을 대하찬으로 삼았다. 가을 8월에 동궁 아관을 두었다.
겨울 10월에 창부에 사 3인을 더 두었다. 12년 가을 8월에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예의가 없었다. 왕이 그들을 접견하지 않았고 이에 돌아갔다. 무진주에서 흰 꿩을 바쳤다. 13년 여름 4월에 서울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만 하였다. 5월에 성덕 왕비를 세웠다. 우두주에서 상서로운 지초를 바쳤다. 가을 7월에 왕이 관리에게 명하여 영흥사와 원현사 두 절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8월에 가뭄이 들고 누리에 재해가 있었다. 시중 조량이 물러났다. 14년 봄에 곡식이 귀해 백성들이 굶주렸다. 웅천주의 향덕은 가난하여 어버이를 봉양할 수 없었으므로 다리에 살을 베어 그 아버지에게 먹였다. 왕이 소문을 듣고 그에게 물품을 내려주기를 잠옷 도탑게 하고 마을에 정문을 세우게 하여 표창하였다.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다.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가을 7월에 죄수를 사면하였다. 늙고 병든 사람과 호라비와 호러미, 부모 없는 어린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들을 위문하고 곡식을 내려주는데 차등이 있었다. 이찬 김기를 시중으로 삼았다. 15년 봄 2월에 상대등 김사인이 근년에 재해와 이변이 자주 나타났으므로 글을 올려 당시 정치에 잘되고 잘못된 점을 따져서 논하였다. 왕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왕은 당나라 현종이 촉지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당에 사신을 보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성도에 이르러 조공하였다. 현종이 오원 시분 시를 몸소 짓고 써서 왕에게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가상하게도 신라왕은 해마다 조공을 수행하고 예약과 대의 명분을 잘 실천하므로 시 한 편을 지어주노라고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우주는 해와 별로 나뉘어 있지만 만물은 중심 자리를 생각하도다. 구슬과 비단은 천하에 두루 퍼져 있으나 산 넘고 물 건너 상도로 모이는구나. 아득히 먼 곳을 생각하니 동쪽에 있네. 오랜 세월 부지런히 중국을 섬겼도다. 멀고 먼 땅 끝에 있는 그곳, 푸르고 푸른 바다의 모퉁이에 있지만 명분과 의리의 나라로 널리 일컬어지니 어찌 산과 물이 다른 이방이라 하겠는가. 사신은 돌아가서 풍속과 교화를 전하고 사람들은 찾아와서 법전과 제도를 익혀가서 의관을 갖춘 이들은 예절을 받들 줄 알고 충성스럽고 신이 있는 자들은 유학을 존숭하도다. 성실하도다. 하늘이 굽어볼 것이다. 어질기도 하여라. 덕은 외롭지 않을지니. 깃발을 들고 함께 백성들을 다스림에 바친 후한 선물은 생추에 비길만 하네. 푸르고 푸른 지조 더욱 소중히 하여 바람설이 맞아도 늘 변하지 말라. 황제가 촉에 있을 때 신라는 천리길을 멀다 않고 황제가 임시로 있는 곳까지 찾아가 조회했으므로 그 지극한 정성을 가상히 여겨 시를 지어준 것이다. 시 구절 중에 푸르고 푸른 지조 더욱 소중히 하여 바람설이 맞아도 늘 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찌 옛날 시 구절에 모진 바람이 있은 뒤에야 굳센 풀을 알게 되고 어지러운 세상이라야 고든 신화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선화 연간에 사신으로 갔던 김부희가 시를 새긴 판본을 가지고 변경에 가서 관반학사 이병에게 보였다. 이병이 황제에게 올리니 황제가 양부와 여러 학사들에게 돌려보였다. 그 뒤에 황제의 말씀을 전하여 진봉 실왕이 올린 시는 틀림없는 명왕의 글씨다 라 하고 기뻐하며 찬탄에 맞이 않았다. 여름 4월에 큰 우박이 내렸다. 대영랑이 흰 여우를 바쳤으므로 남변 제일의 지위를 주었다. 16년 봄 정월에 상대등 사인이 병으로 관직을 그만두었으므로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에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지급하였다. 가을 7월에 영창궁을 다시 수리하였다. 8월에 조부에 사이인을 더 두었다. 겨울 12월에 사벌주를 상주로 고치고 1주, 10군, 30편을 거느리게 하였다. 삼량주를 양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2군, 34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청주를 강주로 고치고 1주, 11군, 27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한산주를 한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27군, 46현을 거느리게 하였다. 수약주를 삭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1군, 27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웅천주를 웅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3군, 29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하서주를 명주로 고치고 1주, 9군, 25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완산주를 전주로 고치고 1주, 1소경, 10군, 31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무진주를 무주로 고치고 1주, 14군, 44연을 거느리게 하였다. 17년 봄 정월에 시중 김기가 죽어 이찬 염상을 시중으로 삼았다. 2월에 교서를 내려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 휴가를 청하여 60일을 채운 자는 해직하도록 하게 하였다. 여름 4월에 의관 가운데 의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을 뽑아 내공봉에 충당하고 율령박사 2인을 두었다. 가을 7월 23일에 왕자가 태어났다. 천둥과 번개가 크게 쳤고 절 16곳에 벼락이 쳤다. 8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18년 봄 정월에 병부와 창부의 경과 감을 실랑으로 고치고 대사를 낭중으로 고쳤다. 집사부 사지를 집사 원해랑으로 고치고 집사사를 집사랑으로 고쳤다. 조부, 예부, 승부, 선부, 영객부, 좌우의방부, 사정부, 위하부, 예작전, 대학감, 대도서, 영창궁 등의 대사를 주부로 고쳤다. 상사서, 전사서, 음성서, 공장부, 체전 등의 대사를 주서로 고쳤다. 2월에 예부의 사지를 사례로 고치고 조부의 사지를 사고로, 영객부의 사지를 사이로, 승부의 사지를 사목으로, 선부의 사지를 사주로, 예작부의 사지를 사례로, 병부의 노사지를 사병으로, 창부의 조사지를 사창으로 고쳤다. 3월에 혜성이 나타났는데 가을이 되어서야 없어졌다. 19년 봄 정월에 도성 동북쪽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북치는 것과 같았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북소리라 하였다. 2월에 궁궐 안에 큰 못을 팠다. 또한 궁궐 남쪽의 문천 위에 월정교와 춘향교 두 다리를 놓았다. 여름 4월에 시중 염상이 물러났으므로 이찬 기몽을 시중으로 삼았다. 가을 7월에 왕자 건운을 왕태자로 책봉하였다. 20년 봄 정월 초하루에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고 햇무리가 나타났다. 여름 4월에 혜성이 나타났다. 21년 여름 5월에 오곡, 휴암, 한성, 장세, 지성, 덕곡의 6성을 쌓고 각기 태수를 두었다. 가을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22년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7월에 서울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다. 8월에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다시 피었다. 상대등 신춘과 시중 기몽이 관직에서 물러났다. 대나마 이수는 왕이 총애하는 신하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왕이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왕을 위해 단속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후에 왕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곧 궁궐문에 나아가 간언하여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옛날 걸과 주가 술과 여자에 빠져 음탕한 음악을 그치지 않다가
이로 말미암아 정치가 쇠퇴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엎어진 수레가 있으면 뒤따르는 수레는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라의 수명을 길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풍악을 그치고는 곧 그를 정실로 인도해 불교의 오묘한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방책을 며칠 동안 듣다가 그쳤다. 23년 봄 정월에 이찬 만종을 상대등으로 삼고 아찬 김양상을 시중으로 삼았다. 3월에 살별이 동남쪽에 나타났고 용이 양산 아래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다. 겨울 12월 11일에 크고 작은 유성이 나타났는데 보는 사람이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24년 여름 4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황제가 사신에게 건교 예부상서에 벼슬을 주었다. 6월에 유성이 심을 범하였다. 이 달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경덕이라 하고 모지사 서쪽 산봉우리에서 장사 지냈다. 해공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건운으로 경덕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부인으로 서불안 의충의 딸이다.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8살이었으므로 태후가 섭정하였다. 원년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왕이 대학에 거둥하여 박사에게 명해 상서의 뜻을 강의하게 하였다. 2년 봄 정월에 2개의 해가 함께 솟았기에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2월에 왕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양리공의 집 암소가 다리가 5인 송아지를 낳았는데 다리 하나는 위쪽을 향하고 있었다. 강주에서 땅이 꺼져 못이 되었는데 세로와 가로 길이가 50여자이고 물빛은 검푸른색이었다. 겨울 10월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북을 치는 것과 같았다. 3년 여름 6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7월에 이찬 김은거를 당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책명을 더해주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자신전에 납시어 연회를 베풀고 접견하였다. 별 3개가 왕궁뜰에 떨어져 서로 맞부딪혔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솟았다가 흩어졌다. 9월에 김포현의 벼 이삭이 모두 쌀로 변하였다. 4년 봄에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당의 대종이 창분왕중 귀순경에게 어사중승을 겸직시켜 보내 부절과 책봉조서를 가지고 와서 왕을 계부의 동삼사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아울러 왕의 어머니 김씨를 대비로 책봉하였다. 여름 5월에 사형죄 이하의 죄수를 사면하였다. 6월에 서울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져 풀과 나무를 해쳤다.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울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았다. 샘과 우물이 모두 말랐고 호랑이가 궁궐에 들어왔다. 가을 7월에 일길찬 대공이 아우 아찬 대령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에워쌌으나 왕의 군사가 이를 쳐서 평정하고 구족을 베어 죽였다. 9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겨울 10월에 이찬 신유를 상대등으로 삼고 이찬 김은거를 시중으로 삼았다. 5년 봄 3월에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여름 5월에 누리의 재해가 있고 가뭄이 들었다. 백관들에게 명해 각기 아는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겨울 11월에 치악현에서 쥐 80여 마리가 평양을 향해 갔다. 눈이 오지 않았다. 6년 봄 정월에 왕이 서원경에 행차하였는데 지나는 주와 현의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 사면하였다. 3월에 흑비가 내렸다. 여름 4월에 왕이 서원경에서 돌아왔다. 5월 11일에
혜성이 오거 북쪽에 나타났다가 6월 12일에 이르러서 사라졌다. 29일에 호랑이가 집사성에 들어와서 잡아 죽였다. 가을 8월에 대하찬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겨울 11월에 서울의 땅이 흔들렸다. 12월에 시중 은거가 물러났으므로 이찬 정문을 시중으로 삼았다. 8년 봄 정월에 이찬 김표석을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대종이 위위원 외소경에 관직을 주어 돌려보냈다. 9년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금, 은, 우황, 어아주, 조아주 등의 토산물을 바쳤다. 6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은혜에 감사하니 대종이 연영전에서 접견하였다. 10년 여름 4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가을 9월에 이찬 양상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황제가 연영전에서 사신을 접견하고 원외 위의경에 관작을 주어 돌려보냈다. 11년 봄 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 3월에 이찬 김순을 시중으로 삼았다. 여름 6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회하였다. 이찬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가을 8월에 이찬 염상이 시중 정문과 함께 반역을 꾀하다가 베어 죽임을 당하였다. 12년 봄 정월에 교서를 내려 관직의 이름을 모두 옛것으로 되돌렸다. 왕이 가문사에 행차하여 바다를 바라보았다. 2월에 국학에 행차하여 강의를 들었다. 3월에 창부에 사 8인을 더 두었다. 가을 7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회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겨울 10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 13년 봄 3월에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여름 4월에 지진이 또 일어났다. 상대 등 양상이 왕에게 글을 올려 당시 정치를 극론하였다. 겨울 10월에 이찬 주원을 시중으로 삼았다. 15년 봄 3월에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었다. 금성이 달에 들어갔다. 백좌 법회를 열었다. 16년 봄 정월에 누런 안개가 끼었다. 2월에 흑비가 내렸다. 왕은 어려서 왕위에 올랐는데 장성하자 음악과 여자에 빠졌다. 돌아다니며 즐기는데 절도가 없어 기강이 어지러워졌다.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고 인심이 등을 돌려 나라가 불안하였다. 이찬 김지정이 반역하여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하였다. 여름 4월에 상대 등 김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양상 등이 왕의 시호를 해공왕이라 하였다. 첫째 왕비 신보 왕후는 이찬 유성의 딸이다. 둘째 왕비는 이찬 김장의 딸이다. 사서에는 궁중에 들어온 날짜가 빠져 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양상이다. 나무랑의 10대 후손으로 아버지는 해찬 효방이다. 어머니는 김씨 사소 부인으로 성덕왕의 딸이다. 왕비는 구족 부인으로 각간 양품의 딸이다.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 아버지를 추봉하여 개성대왕으로 삼고 어머니 김씨를 추존해 정의태후로 삼았으며 철을 왕비로 삼았다. 이찬 경신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의공을 시중으로 삼았다. 어룡성의 봉어를 경으로 고쳤는데 다시 경을 감으로 고쳤다. 2년 봄 2월에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가을 7월에 사자를 보내 폐강 남쪽의 주와 군을 위무하였다. 3년 봄 윤정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하였다.
2월에 왕이 한산주를 두루 돌며 살피고 백성들을 폐강진으로 옮겼다. 가을 7월에 시림의 벌판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다. 4년 봄 정월에 아찬 채신을 대곡진의 군주로 삼았다. 2월에 서울에 눈이 세자나 왔다. 5년 여름 4월에 왕이 왕위를 사양하려 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3번이나 글을 올려 말렸으므로 이에 그만두었다. 6년 봄 정월에 당나라 덕종이 호부 낭중 개운을 보내 부절을 가지고 왕을 건교태위, 계림주자사,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달에 왕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는데 낫지 않았으므로 조를 내려 말하였다. 과인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어 왕위에 마음이 없었으나 추대함을 피하기 어려워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왕위에 있는 동안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백성들의 살림이 곤궁해졌으니 이는 모두 나의 덕이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가 하늘의 뜻과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왕위를 물려주고 밖에 물러나와 살고자 했으나 많은 관리와 신하들이 매양 지성으로 말렸기 때문에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돌이켜보건대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죽은 뒤에는 불교 법식에 따라 시신을 불태우고 뼈를 동해에 뿌려라. 13일에 이르러 왕이 죽으니 시호를 선덕이라 하였다.